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오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연방 상원에 공식 송부함으로써 이제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언제 어떻게 개최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저녁 동부 시각으로 7시에 하원에 이른바 탄핵소추위원이 있습니다. 매니저로 불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연방의사당의 이제 상원 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네. 그 선을 넘어서 상원 본회의장에서 탄핵소추안을 이제 낭독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상원 탄핵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아시다시피 1월 13일에 찬성 232대 197표, 반대 197표, 네.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을 이끌어들어서 이 물러나는 임기를 일주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네. 12일 만에 송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고민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언제 이제 송부하느냐의 공식 절차를 제시했냐에 따라서 상원 탄핵 재판이 열리는 것인데. 잠깐만, 저 한트폰. 네네.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잡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다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게요. 알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저희 월요일 모닝 포커스 이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민택 특파원을 연결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워싱턴 정치권 내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공식 송부함으로써 이제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언제 어떻게 개최될 것으로 예고가 되는지 한면택 특파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 연결을 해보도록 저희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아까도 이 한면택 특파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저녁 오후 7시께 그러니까 이곳 LA 시간으로는 오후 4시께 상원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 직접 소추위원들이 상원으로 건너가 전달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탄핵 심판 규정상 소추안이 이제 상원에 도착하면은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한면택 특파원이 다시 연결됐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 주세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저녁에 상원 탄핵 재판 일정은 공식 개시를 하는 것입니다만은 네. 민주공화 양당의 그 상원 지도부가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우선 구체적인 그 상원 탄핵 재판은 2주 후에 열기로 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2월 8일이 시작되는 주간인데 2월 9일에 이제 상원이 탄핵 재판이 공식 시작이 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화당의 이제 상원 소수당 대표로 밀려난 공화당의 미치 매커널 상원 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나 또 이 변호팀도 구성해야 하고 변론 요지 같은 것도 마련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2월 시작을 그 공식 요청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즉각 그 개시를 하려던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된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가 이를 그 받아들여서 2월 8일이 시작되는 주간, 구체적으로는 2월 9일부터 상원 탄핵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러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이게 헌법적으로 합헌이냐 이런 그 논란도 있지만요. 민주당 측의 그 이제 요지는 논리는 그 대통령이나 그런 고위공직자가 잘못을 하고도 퇴임하거나 또는 그 사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면책해 줘서는 안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기 때문에 그대로 탄핵 재판, 퇴임 후에 물러난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그 상황이어서 지금 하원에서 2번 탄핵받은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고요. 이번에 상원에서 탄핵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비록 그 퇴임한 후에도 탄핵되는 최종 탄핵되는 그런 그
또 5명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튼 지난번 1차 탄핵 재판, 상원 탄핵 재판은 21일 동안 계속됐거든요. 네네. 그때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 이번엔 그거보다는 좀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럼 한 열흘 내지 2주일 정도 탄핵 재판을 해서 표결에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에서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반란표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관측되는 수치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사실 퇴임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서 상당히 반란표가 있을 것으로 정말로 이러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 후에도 탄핵되는 그런 또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지는 않을까라는 관측이 높아져 왔었는데요. 네. 지금은 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도 떨어질 뿐더러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마음도 그렇게 이제 탄핵 가결 쪽으로 움직이는 의원들은 오히려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사람들이 4명이었거든요. 5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4명이었는데 아시는 대로 17명이 가세를 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체가 찬성을 하더라도 67명을 그렇죠. 끌어들이려면은 17명이 와야 되는데 그때 왜 근데 좀 우려가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은 미치 매커널 공화당 상원 대표 등 이 상원 지도부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그럴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물러나는 트럼프 대통령 흔적 지우기도 되고 거리두기도 해야 되겠고 또는 2024년 또 출마한다고 나설 경우에는 공화당으로서도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습니까? 네, 이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암암리 지도부에서는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제 오히려 공표하는 탄핵에 가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공표하는 그런 공화당 상원의원 또 지도부들이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로포트먼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제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고요. 또 존 카닌 공화당 상원의원 텍사스 출신인데 이분도 지도부이기 때문에 미치 매컨을 따라서 간다면 6명이 돼서 1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관측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도부가 이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것 분위기고요. 미치 매커널 상원 대표가 공화당 상원의원 다수의 반대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도자로서 트럼프 탄핵의 최종 찬성표를 던진다면은 이 사람이 소수당 대표, 공화당 상원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태를 겪을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속으로는 부글부글대고 또 혹시 2024년 에 아예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동조할 가능성을 시사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관측에서 결국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로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연방 상원 지도부가 합의하지 못해서 이 권력 분점 구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금 50대 50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되면 이제 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연직 상원의원으로서 모두 권력이 공화당에서 지금 다수당의 파워는 민주당으로 다 넘어갔는데요. 네. 관례상 미치 매커널 상원 대표, 그 다음에 척 슈머 상원 대표가 합의를 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상원 상임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는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하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를 묵살을 시키려면은 60표, 그래서 상원의 마의 60표 장벽이라 그런 것인데요. 이게 이제 근년 들어서는 계속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어겼고 그 다음에서 공화당 상원에서 2번 어겼기 때문에 단순 과반수로 표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미치 매커널 상원 대표가 자기는 2번이나 어겨놓고 이제는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유지시켜달라. 상원의 60표 장벽을 그대로 유지시키지 않으면은
협조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척시모 민주당 대표는 자신들은 그렇게 다 어겨놓고 이제 와서는 또 그걸 유지해달라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안 해주면은 뭐가 지금 합의가 안 돼서 뭐가 안 됐냐면요. 상원의 주요 위원장 자리가 아직 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넘겨받지 못한 것인데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그 인준 청문회나 뭐 또 코로나9 패키지나 여러 가지가 이제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임위원회 운영이나 또 이렇게 두 사람 간에 일단 합의가 돼야만 여러 가지가 풀릴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 좀 상원 다수당 자리를 놓고 공중에 떠 있는 완전한 그 이제 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게 저 다수당 위원장 자리 하나 차지하면요, 거기에 스텝인이 뭐 그 지원책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도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위원장들은 뭐 서로 내놓으라고 그러더라도 아이고 최고 지도부가 합의를 해야지만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슈머 상원 대표와 미치 매커널 공화당 상원 대표가 하루속히 그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꼬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연방 상원이 탄핵 재판에 돌입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초반 입법 과제들의 차질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요것 때문에 이제 필리버스터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없앨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인준 청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상원 탄핵 재판을 하더라도 다른 사안도 그냥 병행하겠다라는 것이 척슈머 대표의 공언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상원의 그 협조 없이도 51표로 그냥 가결시키겠다는 얘기겠고요. 아마 그러려면은 공화당 상원 대표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51표로 가결하면은 뭐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깨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바이든 대통령의 기치인 그 초당적 협력, 또 단합 여기엔 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인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강행을 해서 하루속히 뭐 캐비넷 멤버라도 다 인준을 해줘야 되는 것이 보통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코로나9 패키지가 이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9 패키지는 이른바 예산조정법이라고 해서 이 필리버스터가 있더라도 그대로 51표로 가결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치가 하나 또 있습니다. 공화당도 사용을 했었어요. 트럼프 시절에. 그래서 그런 거를 봐서는 60표 장벽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도 우선 주요 과제는 예를 들어서 그 탄핵 재판과 동시에 다른 인준과 코로나9 패치까지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하자, 들어주고 하자라는 의견이 대학권에서 계속 나오는 것인데 척슈머 상원 대표는 자신이 권한을 지금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했을지는 좀 미지수이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파원님 네. 시간이 너무 넘쳤습니다. 초반에는 뭐 일단은 네. 그냥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